수업 시작 들어가기 전에 뭐 첫 시간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은 OT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OT 시간 뭐 이제 커리큘럼 소개라든가 공부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OT는 또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산 이게 촬영 강의이기 때문에 촬영 강의는 좀 딱딱할 수도 있죠. 왜냐면 현장은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서 뭐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동영상 보는데 갑자기 밥 먹고 합시다 그럼 밥 먹고 왔는데 밥 먹자 그러면 성질나고 그러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촬영 강의는 조금 빡빡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신규반이라 이게 6월이죠. 이제 6월 끝나고 시험 끝나고 이렇게 신규반이라 대부분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어진 학생들도 조금 있는데, 아무튼 뭐 처음 배운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자 생각을 할 텐데, 자 OT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리고 이 수업 이제 수업의 방식,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국사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촬영하고, 그 다음에 아니 올해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국사는 진도가 많기 때문에 올해 막 하다가는 진도를 못 나가요. 매번 이렇게 나가야 될 진도 양이 있기 때문에. 자, OT 촬영하시죠. 자,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 한국사를 맡게 된 한국사 2기고, 제가 여기 부산에서 이제 강의한 지도 거의 이제 9년째입니다. 9년째.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그리고 뭐 작년에도 이제 여전히 좀 많은 합격자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무원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니까 어쨌든 목표는 1년이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1년 안에 합격을 할 수 있는가, 국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국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수능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국사라는 과목을 접해왔고 공통 과목이니까 이제 국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사도 다 기초 과목이죠. 기초 과목이라는 이야기는 학창시절에 다 누구나 이제 경험을 해봤던 과목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국사를 뭐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보면, 그죠? 전부 다 외국 같아요. 다 몰라. 그죠? 특히 이 국사라는 과목이 이 공무원 시험 비중, 이제 여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여학생들은 일단 이 국사라는 과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TV에서 사극 나오면 돌리고, 그죠? 이제 거기 사극 나오면 안 보고 이러죠. 좀 현대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사를 또 싫어하고, 다음에 대부분 또 학창 시절에 국사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죠. 또라이, 그죠? 잔소리만 많이 하고 정치 이야기만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기억이 굉장히 좀 많은 과목이 국사죠. 그래서 이게 꼭 이 정치성이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과목은 아니고, 국사도 상당히 이게 학문성 있는 과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사라는 과목은 잘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이 많은 양에 뒤집어지죠. 아, 양이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또 기출문제 풀으면 안 풀리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상식을 배우러 온 자리는 아닙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게 상식적인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겠죠. 뭐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교 때 영어도 공부하고 뭐 토익 시험도 보고, 그죠? 이렇게 자격 공부도 다 하고 오시는데, 토익 잘한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죠. 왜? 토익은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고, 공무원 시험은 또 공무원 시험다운 공식이겠죠. 수능은 수능의 공식이 있고, 공무원 시험의 국사는 공무원 시험의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수능의 방식의 내용은 아닐 거다. 그보다 훨씬 심층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 왜냐면 공무원 시험 자체의 구성 자체가 준전공 수준의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은, 그렇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거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선발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기본 여기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기본 전제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다시 말하면 뭐 이 국사 입장으로 말하면 전 근대사라는가 근현대사를 이미 마스터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지, 그죠? 이를테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뭐 이 중학교 때 즐겨 보셨던 큰별 선생님이나 다음에 설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재밌는 강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국사 강의가. 왜냐면 준 전공 수준의 강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깊은 내용들이 나오겠죠. 시험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처음 들어왔는데 첫 시간부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소련 말인지, 이게 내가 분명히 배웠던 국사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 씨발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러겠죠.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겠죠. 강사 입장에서는 그런 수업이 이 수험생들이 쉽게 접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공무원 시험하고 이게 적합도가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시험이 상당히 좀 쉬워졌기 때문에 자, 많이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합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접할 수가 있지만 공무원 기출 문제가 코로나 전 상황하고 그 이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쉽게 출제되는 패턴으로 갔는데 뭐 내년에도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최근에 몇 년 쉬었으니까 이 공무원의 난도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대비가 다 필요한 거죠. 왜냐면 뭐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위기 상황에 나라 관리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자,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이 사지선다용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의 수준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자, 작년부터 그죠, 이렇게 이제 전공 시험으로 바뀌었죠. 그 이전까지 시험 제도는 여러분들 뭐 국영사도 보고 그다음에 수학도 보고 과학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과목을 그대로 이렇게 시험 보게 만들었던 게 우리 위대하신 명박대왕님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공무원 시장이 많이 흐트러졌죠. 그러다가 2013년 이전에 이제 전공 과목 제도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전공 과목이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전공 과목이 일단 어려워질 거고, 그다음에 요 패턴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기초 과목이 어려워질 거다. 특히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영어가 어려워지면 답이 없죠. 왜?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딱 이 학원에 오는 순간 커트라인을 봅니다. 밖에 게시되어 있는 커트라인을 보고 야 부산 몇 점, 대구 몇 점 이렇게 커트라인 계산을 해요. 그죠? 근데 커트라인 계산을 하고 자 행정법은 한 90점 맞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고 영어에서 막 이렇게 찍으면서 고민하죠. 60점, 70점.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거의 우리 부산공 같은 경우는 평균이 90점대 형성이 되죠. 90점대. 그럼 90점대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죠? 다섯 과목이니까 90점이면 450점이죠. 450점. 그죠? 영어 50점 맞으면 몇 점 맞아야 돼요? 영어 50점 맞으면 나머지 과목은 다 100점 맞아야 커트라인이죠.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그죠? 면접에서 편안하게 합격하려면 92점 맞아야 될 텐데 그죠? 그럼 92점 정도 맞으려면 자 몇 점 나와야 돼요? 46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460점 영어 60점 맞으면 나머지 네 과목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네 과목 100점을 맞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의 함정이라는 거죠.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해도 하고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과목에 대한 그죠? 이해도가 있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학생들 자체가 합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 자격증 시험이면 70점, 60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넘으면 자격증을 주지만 우리는 정해진 인원이 있고 그 동수 안에 들어야 합격을 하는 게 공무원 시험인데 그죠? 그만큼의 상대방을 물리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맞는 점수가 의미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죠? 내가 맞는 점수가 실제 의미가 없지. 왜냐면 남이 얼마를 맞아주고 내가 그보다 더 잘 봐야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밖에 있는 커트라인을 보고 내 점수를 계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이 쉬웠다. 시험이 쉬웠는데도 사람이 실수를 한 이상 한 시험에서 한두 개의 실수는 나오게 돼 있는데 그죠? 한두 개의 실수는 나오게 돼 있는데 만약 두 개를 실수하면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공무원 시험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특히 영어를 못하고 다른 과목을 특정한 과목을 못했을 때는 이건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만큼 균형감이죠.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뭐 가르치다 보면 국사 잘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그렇지? 소위 오타쿠의 영역에 들어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극소수죠. 근데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빨리 합격하겠죠. 배경 지식이 많으니까. 그죠? 국영사 세 과목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오니까 훨씬 빨리 합격한다고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뭐 연고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다섯 과목을 평균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빨리 합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균형감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게 공무원 시장이다. 뭐 국사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암기 과목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자 이렇게 암기 영역으로 보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때려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도 점수는 올라가는 과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을 할 때는 이 합격을 빨리 하려면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못한 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제일 못하면 영어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한 3, 4개월은 영어에다 몰빵을 하실 정도로 그죠? 기초 체력을 이렇게 올려놔야 그 다음에 수업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죠. 뭐 제가 국사 선생이니까 국사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합격하고 싶으면 국사 열심히 해서는 1년 안에 합격 못 합니다. 그죠? 행정법 행정학 열심히 해서는 합격 못 해요. 그죠? 국어 영어 열심히 하셔야 거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나는 과목이고 그다음에 요런 과목들은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면 거의 상층권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변수가 많이 없는 과목이죠. 이제 가끔 가다가 또라이스럽게 한 이제 2, 3년에 한 번씩 미친 시험이 출제가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수능으로 말하면 불수능 이런 것처럼 킬러 문제 같은 게 등장하죠. 아마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는 킬러 문제 없애라고 우리 대왕님 말 안 했죠? 수능 문제는 킬러 문제 없애라 말했는데 공무원 문제 킬러 문제 없애라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렇지? 이제 공무원 문제 킬러 문제 없애라 하면 그죠? 또 일타 강사들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세무조사 받고 그러겠죠. 아무튼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 왜냐면 이 공무원 시험은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출제를 합니다. 문제를. 그래서 제가 아까 준전공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문제 자체를 출제하고 선정하시는 분들이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의 관점하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바라보는 이제 교육개발이나 인재개발원에서 바라보는 시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출제되는 방식은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문제를 교수들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15일 전에 선정위원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골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전년도 자, 이 공무원 수석을 했던 학생이 그걸 감수위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감수위원이 수석이니까 못하겠어요? 굉장히 잘하겠어요?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 문제를 골라가지고 풀게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를 풀다가 어머 문제 쓰레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친구가 오타쿠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 그죠? 아 이거 애들이 너무 쉬워해요. 그럼 문제 난도를 또 조절할 거고 이렇게 해서 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최근 상황은 우리 공무원 시장이 이제 코로나 겪고 그다음에 공무원을 공부하는 숫자가 아주 급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28만 명까지 준비하다가 지금은 10만 명 수준 뭐 이렇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인사혁신처도 많이 당황을 할 거예요. 또 문제 어렵게 냈다가 이거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눈치 보는 거죠. 정권 눈치도 보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쉬웠던 거고. 그죠? 뭐 이런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교수들이 이제 성토해서 문제 틀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과목 같은 때 뭐 행정학이고 행정법이고 갑자기 문제 패턴이 어려워지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과목별로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과목이나 상존한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실력이 올라서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험이고 다음에 이제 무조건 떨어지는 케이스는 뭐냐 그러면 영어가 70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달리 방법이 없거든. 나머지는 장담컨대 수업을 한 6개월, 8개월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지만 그 확신이 안 드는 유일한 과목이 뭡니까? 영어죠. 그죠? 이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리한 거. 그래서 평상시 이제 뭐 영어 선생님이 제 친구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영어를 잘해야 이 공무원 시험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1번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영어 하시고, 그 다음에 국어 하시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점차 외울 거 뒤로 밀어가면서 이외에도 있는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말하는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빨리 합격을 하냐 그러면 1년을 똑같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학생. 1년의 수업을 똑같이 꾸준히 듣고 똑같이 할 수 있는 학생. 이게 지구력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합격하기 훨씬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원을 선택하셨고 에듀를 선택하셨고 그죠? 실강을 선택하셨고 그러면 여기 분위기에 충실하게 이렇게 적응을 하시면 적어도 이 안에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30명 이상은 합격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죠? 근데 뭐 실제 학원을 거쳐간 게 아니라 앉아있는 상태에서 뭐 3, 40명이 합격을 한다 그러면 이건 어마무시한 합격률이죠.
그렇지 뭐 전체 경쟁률 같은 경우도 뭐 10만 명이 봐도 이게 5천 명을 뽑고 1만 명을 뽑고 뭐 이렇게 해도 거의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시험인데 그죠? 만약에 예전에 20만 명 준비했을 때는 자 뭐 지방제까지 포함해서 1년에 1만 명 내외를 뽑는데 올해는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게 5% 합격합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5명을 합격해야 되는데 뭐 100명 중에서 한 40명 합격했다 그러면 그렇죠. 어마무시한 합격률이죠. 그런 건 어마무시한 합격률인데 대부분 그렇게들 합격을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합격을 하고 찾아온 학생들을 보면 그죠. 어디서 밖에서 공부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침착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지. 이를테면 막 이렇게 설치고 막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있었나? 뭐 이런 정도 생각했을 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그만큼 이건 지구력을 요하는 공부다 그 말이죠. 다음은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의욕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막 이 OT도 이렇게 열심히 듣고 막 이런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귀후비고 있죠.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죠? 근데 국사는 우리말이니까 좀 알아먹을 만해. 근데 영어는 18 하죠. 바로. 이 소련 말도 아닌 것 같고, 뭣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러고, 학교에 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 다음에 뭐 법학 과목 들어가면 선생님은 막 법률 용어로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거 한자 찾아보다 판나고. 근데 이러다가 이게 시간이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이거 나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다 대답도 하고 막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나만 빠가 아니야 막 이런 나만 이거 완전히 빠가 아니야 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오신 분들도 다 겪었던 내용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서 궁금하니까 더 발전을 하고 그런 건데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맞으지 안 맞으지 안 맞으지 기분만 나쁜 거죠.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할 때 가장 갖춰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남과 비교를 하지 마세요. 일단 2개월 동안은 자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그죠? 못 알아먹구나 내가. 내가 그지 빠가구나. 빨리 자아 성찰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오늘 복습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했고 그런데 이거 저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도 누군가는 100점을 맞아요. 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이 끝났을 때 이번 시험 어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시험 쉬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어떤 시험도 어렵죠. 그죠? 내가 진짜 그 과목을 열심히 했다면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나한테는 쉬울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시험이 나한테 쉬울 때 그 사람이 합격인 거지 나도 똑같이 어려울 때 합격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빨리 합격하는 사람 뭐냐 그러면 남보다 하나 더 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합격을 합니다. 그게 이 공무원 시험의 정석이다 그 말이죠. 그죠? 왜 요약 정리를 안 해주십니까? 왜 책에 밑줄을 안 그어주십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식의 수업을 요구를 해요. 그죠?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인기도 많고 왜? 니드를 잘 맞춰주니까. 근데 그 니드는 떨어지는 95%의 니드지 합격하는 5%의 니드가 아닙니다. 그죠?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그거다 그 말이지. 그죠? 합격은 소수가 합격을 하는 거고 여론은 떨어지는 다수가 지배라는 게 공무원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전략은 그거다 그 말이죠. 학원 믿지 말고 강사 믿지 말고 내가 할 거리를 정확히 찾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어떤 학원이든지 우리 학원은 좋습니다 그러지 우리 학원 나빠요 이런 말 안 하겠죠. 1년 안에 합격시켜 드립니다. 다 학원은 다 똑같아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학원에서도 합격자는 나오는 거고 그죠? 그잖아. 뭐 전국 수석 예전에 막 인터뷰하고 그러면 수능 전국 수석 인터뷰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죠 막 일타 강사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 그리고 그 애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이 뭐예요? 저는 과외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씨발 저녁마다 강당 가면서. 그러니까 합격수기 믿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죠? 학원마다 막 합격수기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의혹이 출중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격했는가 막 이걸 탐구하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내가 이를테면 수험생인데 그죠? 연애하고 학원 다닐 때 열심히 놀았어. 근데 그날 너무나 감이 좋아가지고 저녁에 똥 밟는 꿈을 꿔가지고 12개를 찍었는데 다 맞았어.
합격을 했어. 수기했다? 4시간 잤어요. 그럼 되죠? 저는 4시간 잤고 코피를 뒤지게 쏟았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야. 그죠? 자기 공부지 남이 해온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맞아야 그게 공부지. 내가 합격하는 거지 남이 합격을 시켜주는 데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데서 길을 얻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수업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만큼 따라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찾아보고 기대려고 하는 이러다 가는 시간이 4개월, 6개월이 돼버리면 그 학생은 죽어도 1년 안에 합격을 못하죠. 사실 이 7월 반은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앞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그죠 1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훨씬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왜? 여러분들보다 6개월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은 걸어가도 지금 시작한 학생들이 뛰어야 돼요. 왜? 그 학생들이 걸어간 만큼의 거리를 좁혀야 되니까. 그죠? 근데 똑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똑같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나를 못하지? 근데 그건 본인의 문제지. 그죠? 그 이전에 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세월, 그만큼의 방황, 그죠?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이 뭔가를 다 이해하려고 하고 처음 온 사람들이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될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면 민원을 받아줘야 돼. 민원을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민원만 제기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 하지 말고 시민 해야죠. 그 말이 맞죠. 그게 당연한 거고 다음에 공무원은 그런 자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로써 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몸소 실천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 말이죠. 지금이야 뭐 강의실에 거의 가득 차게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2개월 지나면 여기서 한 3분의 1 빠질 거고 4개월 지나면 거기서 또 3분의 1 빠질 거고 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질 거고 그런다 이 말이죠. 뭐 어쨌든 2개월에 도태된 사람은 영원히 합격을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4개월 만에 도태된 사람은 그만큼 합격이 느려지겠죠. 6개월, 8개월, 12개월. 그래서 이 처음 2개월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2개월을 버티고 자 4개월을 버틴 학생들은 그 다음부터 가지를 않아요. 왜? 그 온 시간이 아까우니까 버티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공부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빨리 생각을 하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그죠? 이제 그때는 이제 합격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래 공부한 학생들도 생기는 거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기초 지식이 다르니까. 그죠? 학창시절에 영어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이 안에는 있을 거고 다음에 국사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 드라마는 다 보고 이렇게 해서 국사적인 배경이 엄청 높은 학생도 있을 거고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죠? 뭐 교양으로 대학에서 국사를 들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의는 처음부터 A부터 Z까지를 다 할 수 있는 학원 강의는 없을 거고 이제 주 타겟을 설정해 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이 수업은 이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제 수업은 일단 합격생 이 합격권의 대상을 놓고 하는 좀 이렇게 수준 이 자체가 일반 수능에서 하는 이런 이제 수업은 아니고 내용 자체가 이제 깊다 어렵다 뭐 수강생들의 평가는 그런 평가가 많죠. 너무 자세한 거 아니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사로서 시간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호흡 불호의 차이겠지만 그렇죠.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왔고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제 입장에서는 이 앉아있는 수험생을 배려해서 수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도 처음부터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양이 많겠죠. 그 다음에 양을 많이 하는 수업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제 배경을 갖춰주려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죠? 뭔가 알아먹어 봐라. 너희들은 성인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성인들이고 여러분들은 우대하기 때문에 수업을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가 해도 못 따라와. 이 과목이 어려우니까 요약 정리만 하고 기본적인 것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의를 짧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강의를 몇십 년씩 해도 못 따라오더라. 그죠? 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험 때 가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뭘 외워야 됩니까? 다음에 뭘 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파트를 공부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죠? 어디를 선생님 좀 빼주세요. 그럼 내가 벤치 갖고 와 이빨 빼줄게 그래. 뭘 빼긴 뭘 빼요? 점수를 빼줘요? 내가 출제위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아닙니다. 어떤 파트에서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파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수능에서 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별 5개 그러잖아.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점수가 몇 점이에요? 국사가? 맞아야 될 점수가 몇 점이야? 아까 말했잖아. 100점이죠. 100점. 100점에 영어가 70점이니까. 영어가 70점이니까 92점 맞고 합격을 하려면 나머지 과목 100점. 그죠? 이제 또 실수로 국어는 하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전공 과목 실수해서 하나 틀릴 수 있으니까 국사는 무조건 몇 점이어야 돼? 100점이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나오죠, 시험에. 근데 왜 이번과 같은 시험에도 학생들이 100점을 못 맞냐? 그죠? 대부분 합격한 애들은 100점을 맞았는데. 자, 85점 나쁜 점수 아니죠? 85점 나쁜 점수 아니에요? 그죠? 학창시절 85점 괜찮은 점수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90점인데 85점 뭐예요? 떨어지는 점수잖아. 떨어지는 점수잖아. 그럼 85% 이해를 해서 이거 나 국사 어느 정도 하고 잘하는데 이해도가 한 85% 되는데 모르는 영역이 한 15%밖에 안 되는데 85점 좋은 점수다 이거예요. 85점 좋은 점수야. 근데 나는 영원히 합격할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공부를 한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실력자예요. 그죠? 단지 뭘 못했을 뿐이야? 합격을 못했을 뿐이지. 그렇지? 근데 그 학생들이 왜 합격을 못하냐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거야. 그죠? 100%에 가깝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리는 시간이 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간 건데 그걸 자꾸 탓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에듀윌 전체 학원에서 이 학원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탑급으로 높아요. 왜 많이 높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지?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진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그만큼 심도 있게 하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합격을 많이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한테 방치해놓고 그냥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겠죠. 과목에 대한 이해는 하겠죠. 내가 어느 정도 안다? 이런 말은 하겠죠. 나 행정법도 알고 행정학도 알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합격 점수는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제일 하기 싫은 과목이 뭐예요? 딱 까놓고. 그냥 선생님들 생각하지 말고 기준만. 과목만 생각했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과목이 뭐야? 영어지 씨발 영어 100%. 아니에요? 맞잖아 영어죠 영어 하기 싫잖아. 그렇지? 이 공무원 시험의 합격은 그죠 선택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제일 하기 싫은 걸.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 학원 가고 싶다. 디비제 자고 싶다. 쉬운 선택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와야 돼요. 왜? 수험생이니까. 그죠? 동영상 좋죠. 동영상. 왜? 동영상 좋지. 진짜 좋지. 왜? 모르면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1년 내내 한 과목만 반복하고 있어. 그 자리에 여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앞에 갔다가 또 반복. 앞에 갔다 또 반복. 그죠? 중간에 심심하면 고스톱도 한번 치고 남자들은 총도 한번 쏘고 맞죠? 열 받아서 오늘 총 맞았어. 씨발 다 끝났어. 씨. 오늘 공부 없어. 저녁 내내 총 써. 이 지랄하고 있는데 이게 수험생이냐 그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이 수험생인 이유는 아침에 내가 세수를 하고 다음에 막힌 전철을 타고 내가 오늘 또 수험생이니까 학원을 가야 되지 이 생각이 들 때 수험생이지. 그죠? 오늘 수업을 했는데 국사 시간에 뒤지게 쳐잤어. 집에 가는데 회한이 들어. 그죠? 낮에 밥을 먹는데 밥값이 아까워. 이럴 때 수험생이에요. 그죠? 내가 뭘 잘했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그걸 알아야 수험생이지. 그죠? 근데 막연히 집에 앉아서 내가 뭔지도 모르고 동영상 쳐보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합격을 못하지. 그러니까 합격률은 그죠? 내가 시간이 아까운데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집에서 동강 봐요. 진짜 멋진 학생입니다.
그게 진짜 시간이 아까워서 그 정도로 공부한 학생이면 동강 봐야죠. 그죠? 근데 그게 나를 합리화하긴 핑계라면, 그죠? 그 학생은 합격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공부를 잘했다면 굳이 학원 안 나와도 되죠.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학원을 나온 이유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학원을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신 거고, 나왔으니까 일단 출석 잘 하시고, 수업은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그 못 따라가고 다음에 느끼는 이 자괴감이나, 그죠? 이제 혼자 무너지는 위축감이나 이런 걸 자꾸 느끼셔야 자극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잠이 오는 이유는 어제 술을 먹었거나 쳐 드셨거나 아니면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나, 그죠? 원래 학창 시절부터 잠자는 게 습관화가 됐거나. 제가 볼 때는 압축하면 딱 이 세 종류일 겁니다. 그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수업을 따라갈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1년 동안에 롱런을 하는 시간에, 그죠? 그 롱런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못 한다는 거죠. 참으면 일어서세요. 뒤로 가서 수업 들으셔도 되고, 서서 이 앞에서 수업 들으면 서 있으면 뒤 학생이 안 보니까 욕하겠죠. 그러니까 뭐 제일 뒤에 가서 수업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나가서 세수를 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잠을 깨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첫 시간부터 돌아와서 자는 학생들도 이거 의지로 안 보인다 그 말이지. 그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고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공부는 못 할 수도 있죠. 대신 다른 걸 잘하셨겠죠. 그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자, 공부를 잘한 학생은 딴 걸 못해요. 그죠? 우리 대왕님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딴 걸 못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딴 걸 잘해. 오락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이제 공부만 잘하면 돼. 뭐만? 공부만 잘하고 합격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잠시 예전에 즐겼던 거 좀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그 말이죠. 끊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줄이란 이야기죠. 줄이란 이야기. 왜? 본분이 수험생이니까. 나의 본분은 수험생인데 못하는 건 나에게 있는데 자꾸 뭔가 핑계를 찾아. 그죠?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엄마한테 성질 냅니다. 그죠? 엄마가 잘못했어요? 내가 학원 가겠다고 자 학원 등록시켜주라고 해서 아빠는 열심히 벌어다가 수강료 주고 학원 보내놨더니 아침에 자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러죠. 누구야 학원 가라 이 깨운 게 엄마 잘못한 거냐고. 근데 아씨 왜 잘하니까 잘못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갈 줄은 가야는 되는데 가기는 싫으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그렇죠? 왜 공부해서 화가 나냐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그죠? 근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질로 풀어낸다 이 말이죠. 자, 제가 노량진에 수업할 때 한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 찬송가를 불러. 이 미친 거죠. 그죠? 졸다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 오셨나 보지. 이런 찬송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죠? 사람이 그렇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죠? 그걸 자꾸 못 누르니까 이제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남한테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 단계 한 3단계까지 매운맛 5단계까지 가면 찬송가 부릅니다. 우리가 살려고 이 공부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잘 하셔야 돼요. 뭐 국사 과목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학원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 오프라인의 학원은요. 학원 생활의 합격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내가 출석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러면 버티셔야 되죠.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진짜 버티기 힘들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동강 보고 그 시간에 기초도 봐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학생 끝까지 그 자리밖에 없는 거야. 이 시험은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야 되는 시험인데 자, 이 학원에 있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80% 이상은 커트라인 근처까지는 가요. 근처까지는 가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합격인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야. 여러분들은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넘어서는 사람이 되려면 남보다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공부는 자꾸 말하지만 벼슬이 아니고 생활이야, 생활. 똑같이 하는 생활이고 생활 속에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별로 이게 직업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의 과정이고 생활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합격을 하는 거지. 그걸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막 날을 새고 처음에는 해야 되니까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공부를 하면 결국은 찬송가 부르다 끝날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학생들 보면 안타깝죠. 그지? 그다음에 공부 오래 하다가 성격 배는 학생들 보면 그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죠?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고, 그죠? 여러분들 보면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거죠. 뭐 좋은 게 없어. 나가서. 그죠? 뭐 장사를 하려고 하면 망해.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다 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되는 시대예요. 치킨집을 차려도 잘 되고 식당을 차려도 잘 되고 왜? 돈이 돌아가는 시대고 인구가 많았던 시대니까. 그죠? 뭘 해도 조금만 사업 아이템만 잘 짜면 뭐든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시대라 모든 산업이 다 개방화가 돼가지고 그 자체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 재능을 발휘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이 공무원 시험 분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 체제가 앞으로는 머지 않겠지만 이런 경쟁 체제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남보다 조금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이만큼 알면 난 한두 개 다 알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그렇죠. 수업도 즐겁고 그지. 근데 수업에 들어왔는데 수업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로부터 책임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데서 책임을 혹시 찾거나 구하려 하지 않는가. 이건 그렇죠. 합격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안타까운 학생들은 나머지 네 과목은 퍼펙트예요. 근데 그 학생들은 그죠 쉬운 선택을 한 거죠. 왜? 영어를 잡기 어려우니까 이 영어를 버리고 나머지 네 과목을 선택을 한 거야. 이제 물론 이 학생들은 직렬을 낮추면 합격을 하겠죠. 직렬을 낮춘다는 말 알죠? 행정직 커트라인이 높고 직렬이 낮은 이제 이런 것도 어떤 뭐 소방 직렬이나 막 이렇게 그죠 경찰 직렬 이렇게 전과 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영어 없는 과목을 피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공무원이 합격을 하겠죠. 근데 너무나 시간이 돌아가죠. 그게 돌아가는 시간이고. 다음에 혹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나?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나? 내가 직렬을 선택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직렬인가? 아니면 커트라인을 보고 선택한 직렬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치?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선택한 직렬이라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을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열심히 뛰어봤는데 내 점수가 여기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걸 해야 되겠다. 내 한계를 봤을 때 낮추는 거지. 처음에 뛸 때는 동일하게 뛰셔야 돼요. 그죠? 그냥 커트라인은 가장 높은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내가 저 점수를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하다가 조금 덜해도 나머지가 합격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낮은 점수를 놔두고 나는 다른 직렬이니까 좀 더 놀아도 돼. 나는 다른 직렬이니까 조금 덜 이해를 해도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갖고 접근하면 이건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오늘 학원 온다고 핸드폰 자르고 온 사람 없겠죠? 막 노트 새로 사오고 막 필기도구 다 새로 사고 친구들한테 나 오늘부터 공무원 공부하니까 연락하지 마 씨발 이런 사람 없죠? 이 학생들 공부 오래 못해요. 그죠? 놀 건 놀아야 됩니다. 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니까. 내가 얼마만큼 노느냐가 중요한 거고. 다음에 학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인들이니까. 성인 고시는요. 여러분들이 입시학원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누가 출석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죠? 관심이 없어. 누가 빠졌는지 강사들 관심 없으면 몰라. 근데 그거 쪽팔려서 학원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번 빠지니까 그래서 빠지고 그래 버리면은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니 뭐 스트레스 진짜 받았는데 학원 몇 번 안 올 수도 있죠. 동영상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죠? 동영상 그럴 때 복습할 때 내가 혹시 빠졌을 때 뭔가 일이 있을 때 그때 쓰는 게 동영상이고 일단의 원칙은 여러분들 학원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출석이 제1 원칙입니다. 그죠? 이게 4개월이 됐고 6개월이 됐든 내가 만족할 만큼 무조건 남는 시간 영어 하세요. 그죠? 영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지겨울 거야. 그 시간에 끝나고 나면 나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뭐 독서실에 가고 스터디 카페 가서 국사책 보고 있는 놈들은 다 떨어져요. 이게 뭐라고? 그죠?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내가 오늘 뭔가는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죠? 뭔가는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영어는 보면 머리는 아프고 행정법은 보면 다 법학 용어라 씨발 모르겠고 그지? 그래도 그림도 있고 그잖아 좀 스토리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다 그러다 오타쿠 돼요. 뭐가 돼? 오타쿠가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공부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학원 나가기 싫으면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조금 더, 자, 내가 할 게 편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의 순간이 오겠죠. 쉬고 싶고 아니다, 공부해야 된다. 그럴 때 공부하는 선택이 훌륭하겠죠.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젊으니까. 그죠? 청춘이잖아. 어떤 선택을 해도 여러분들은 뭐 자유롭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늦게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선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건 할 수 있는 선택인데 그 선택을 깨고 얼마나 내 자리로 빨리 돌아오느냐가 그죠? 이게 시험의 합격의 관건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경쟁에서 지고 시작해요. 내가 1년 안에 합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학생이라면 그죠? 1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보다는 경쟁에서 지고 시작하니까 그걸 빠른 속도로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의 속도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1월 반 학생이 그보다 더 빨리 뛰고 있으면 그 학생이 합격이겠죠. 이건 정해진 룰이에요. 그죠? 공무원 학원의 공시 룰입니다. 공시를. 그래서 이건 뛰어나서 빨리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죠? 학창시절 뭘 잘해서 합격하는 학생도 아니고, 제가 학원을 뭐 개인적으로 학원 운영을 한 15년 이상 학원 원장을 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죠? 거기에 한 학생이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이제 애가 나가니까 어머니가 원장실에 따로 들어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지금이야 IQ 같은 거 검사하나요? 잘 안 하죠. 이제 우리 때는 절대적인 기준, 뭐 지금 뭐 MBTI 이런데 우리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IQ. 근데 제 아들이 IQ가 78입니다. 78이면 돌고래 수준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 말은 제 아들은 돌고래입니다 이 말이죠. 근데 공무원 합격시켜 달라는 거야. 합격했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 합격했어요. 합격했어 4년 만에. 그죠?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 말이죠. 왜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을 했겠죠. 자, 축구 국가대표인데 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이제 축구를 못해. 알파벳을 몰라요. 알파벳을 몰라 알파벳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문자는 쓰는데 소문자를 못 써.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가 4년 만에 경찰직 필기 합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커트라인으로 붙은 거야. 떨어졌어요. 그 뒤로 3년 더 걸렸어. 왜냐면 그의 유일하게 영어 40점을 넘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4년 만에 나머지 과목은 퍼펙트란 이야기야. 근데 무슨 과락을 못 넘은 거야? 영어 과락을 못 넘어. 왜? 무조건 한 번으로 쓰니까. 한 번으로 쓰니까. 그래서 걔가 느낀 게 뭐냐.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걔가 이제는 다른 거 다 놔두고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왜? 자기가 생각해도 나머지는 거의 교수급이니까. 책을 달달달 외웠으니까. 그렇지 뭐 이거 팔려도 다 알고 싶어 다 하니까 책을 달달 외웠는데 뭐만 안 한 거야? 영어만 안 한 거야. 근데 딱 한 번 꽈락 넘어서 합격을 했는데 이게 커트라니까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뒤에 합격했어. 도합 걸린 시간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그죠? 이 학생이 만약 공부 방법을 바꿔서 처음부터 영어를 했더라면 그 학생은 7년 걸렸을까 아니면 3년이면 갔을까? 우리한테 3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고 저 새끼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냐? 그죠? 적어도 그건 경찰직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구급 그것도 행정직이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기본적으로 어떤 수능 등급도 그러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잘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중간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략만 조금 잘 세우면 그죠? 전략만 조금 잘 세우고 내가 싫은 선택 조금만 벗어나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1년 안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이드 잘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1년 안에 거의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 생활은 그런 거다 그 말이죠. 하는 대로 패턴대로 따라가고 그다음에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무조건 합격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지 말고 그죠? 안에 뭐 컨설턴트도 있고 그러잖아. 우리 그죠? 아침마다 조회하시는 우리
조 부원장님도 있고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상담하고 성적 상담하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성적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죠? 부끄러우니까 이름도 못 쓰고, 그죠? 점수가 낮을 것 같으니까 시험도 안 보고. 근데 나를 점검하지 못하는데 무슨 합격을 합니까? 20점 맞을 수도 있고 30점 맞을 수도 있죠. 그게 부끄러워요? 내가 처음 보는 과목인데, 내가 모르는 과목인데 30점 맞은 게 부끄러워? 그지? 왜 부끄럽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중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험도 보기 싫고 그때까지는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야. 근데 그걸 여러 번 느끼시고 그걸 깨야 이게 합격이 되는 거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합격을 못 해.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자꾸 이게 오프라인의 장점은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강사들도 찾아다니고 귀찮게 하고 다음에 모르면 질문도 많이 하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를 이 생활을 즐기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재미없게는 하지 말란 이야기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면 진짜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나 공부하러 왔으니까 혼자 외톨이가 남 사귀면 피해를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소극화되는 거죠. 그렇지 공부를 주로 하되 그죠? 여기도 공동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느끼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죠? 같이 뭐 술도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이런데 그 공부가 주라는 것을 깨지 말라는 거지. 주라는 걸 깨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우리 행정직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이렇게 다른 직렬들을 보면 막 커플도 많이 생기고 막 그래. 근데 우리 행정직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 전제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참죠. 그죠? 동물적인 본능도 많이 참고 이런 걸 많이 참고 그러지만 이제 그 이하의 직렬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죠? 둘 다 합격을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여기 보면 그죠? 이 만났는데 1년 만에 둘 다 커플이 1년 만에 합격한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커플이지만 만나서 주로 하는 게 공부야.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거죠. 이제 만나서 술 먹고 놀면 합격을 못 하는 거고. 다음에 스터디 그룹 조직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래방 가고 놀러 가고 이러면 합격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장점보다는 폐해가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학원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자신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다음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다음에 회독수 늘려서 한다면 그래 1년 안에 정확히 버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 분명히 맞을 수 있을 거다.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죠 그에 좋은 결과가 바로 나오겠죠.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 많더라. 그죠? 그거 보고 버티셔야 되는 거고 이건 결과로서 증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과죠 결과.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진짜 놀 거 다 놀고 합격하고 합격 속에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제일 현명한 수험생은 놀고 놀 거 다 놀고 합격한 수험생이 제일 현명한 수험생이지만 그런 수험생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생했어도 합격을 하면 보상을 받지만 합격을 못하면 보상을 못 받는 시험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학생이 진짜 쉬지 않고 한 자리도 쉬지 않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는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 그죠?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쟤는 수업 시간에 자나? 그죠? 다른 거 하나?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합격을 못하지? 마음속에 뭐 근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합격을 못하면 뭐 결과로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죠? 뭐 올림픽은 아니에요. 이게 그죠? 참가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과정이 아름답다. 개나 줘야 될 소리다 그 말이지. 이건 합격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죠? 그게 인생 낭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으시려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게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학원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작년 그다음에 올해 느끼는 이렇게 올해 초반에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였냐 그러면 그죠? 다들 진지하다는 거죠. 잠자는 사람도 적고 다음에 눈빛에 막 총알총알하다는 거죠. 왜냐? 하고 싶으면 사람만 해야 될 사람만 왔으니까. 그죠? 공무원 시장이 폭발할 때는 옆에서 이제 공무원 좋다고 하니까 엄마 손도 잡고 오고 막 이렇게 많이 와요. 다음에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도 옆에 친구들이 공무원 됐다 그러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 놀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좀 어수선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최근 분위기 보면 진짜 공부하기엔 아주 최적화된 이런 학생들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리도 잘 따라오 그러면 진짜 많은 수가 합격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촉으로는.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많이 합격하시고 그럴 거고. 그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잘 따라주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진짜 좋은 결과가 1년 안에 나오겠죠. 우리 목표는 합격이니까. 그죠? 다음에 이제 이게 뭐 OT는 뭐 이런 정도 하겠지만 국사 수업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뭐냐 그러면 수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판서량도 많고 다음에 모르는 소리도 많이 나올 거고 근데 그건 첫 1회독 하는 학생들은 그걸 다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버리세요. 버려도 됩니다. 왜? 어차피 이해를 못 하는데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대신 뭐냐 그러면 자 홈페이지에 가면 제 사진 클릭하시면 아마 10개년 기출이라고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10개년 동안 출제됐던 전 직렬의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회독을 하든 2회독을 하든 그 문제를 빼셔가지고 출력을 해서 아마 우리 데스크에 가서 여쭤보면 잘 알려줄 겁니다.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진도별로 1회독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가는 봐요. 왜? 우리 시험은 이론으로 보는 거다 아니면 문제로 보는 거다. 문제로서 테스트를 하는 거지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빨리 국사를 퍼펙트하게 빨리 잡고 싶으면 문제 유형을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론은 내가 이해를 못했어. 이론은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수업 들었는데 씨발 그 새끼 설명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모르겠어. 근데 뭐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도별로 문제는 봐야지. 그래서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근데 막 나한테는 막 귀에 잘 들려. 문제를 보니까 설명한 대로 나와. 그럼 내가 이거 이해하고 넘어간 거니까 다음에 그 영역은 좀 편해지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가는 시점마다 내가 뭘 했는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자 국사 프로그램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 프로그램. 그래서 자 수업할 때 자 진도별 이렇게 10개년은 본인이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혼자 못 푸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아마 이제 특강이 시작되면 그걸 전체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이렇게 11개년 이렇게 돼서 또 풀겠죠. 그럼 또 같이 풀어볼 사람은 같이 풀어보고. 그래서 이론도 2회독 하면 기출도 2회독 하고 이렇게 가게 돼서 이게 최소 4, 5회독이 되면 그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이제 어느 정도 국사에 대해서 자신감은 충분히 생겼을 거고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면 그게 이제 내 것화되고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뭐 이번 국가직이나 다음에 지방직 시험 정도면 우습게 만점 가까운 점수를 맞을 거고 다음에 뭐 시험이면 한 2018년까지 이렇게 어려워져도 내가 모든 직렬의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그죠? 대응력이 남들보다는 훨씬 뛰어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어려운 것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 국사에서는 국사 대란 내지는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임진왜란. 문제가 갑자기 불수능이 됐을 때 막 길내용 문제가 여러 개 등장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에서 죽지 않아요. 남들은 다 사망하겠죠. 물에 빠져 뒤져도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게 합격의 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그것도 버겁다. 그럼 버려라. 1회독 때는. 아, 너 뭐 버려라 그러니까 수업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업은 열심히 나오고 그냥 버려라. 집에 갈 때 침 한 번 뱉고 땅에다 침 한 번 뱉고 아이 씨발하고 가면 되죠? 야 이해독 때 보자 씨발 이게 하고 가면 돼. 근데 집에 가가지고 이걸 뚫겠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데 막 이제 스트레스 이빨 내가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고 이 과목에 대한 배경도 없는데 뒤에 게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다른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풀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끄집어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가고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자 이 과목이 공부를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여행지를 가봐요. 여행을 잘할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밖에 모르잖아. 근데 여러 번 가면 가다가 맛집도 보이고 주변 것들도 보이고 다음에 그 동네 인심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거죠. 그죠? 내가 자꾸 가봐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를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2교시 때부터는 소련말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아 이런 거 이렇게 어려웠나 이제 이런 말도 나올 거. 물론 이제 오늘은 선사시대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래도 못 알아먹을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이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못 알아먹는 게 아니고 내가 빠가해서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저 알아먹는 사람 뭐냐?
오래됐겠죠. 여러분들도 먼저 하셨거나 아니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알아먹겠지. 그죠? 그래서 남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 그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그죠? 남의 점수를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조만간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될 거니까. 그죠? 걸어가기만 하면 GPS 찍고 걸어가기만 하면 서울 옵니다. 합격점 오는데 중간에 딴 길로 세지 마세요. 그죠? 중간에 딴 길로 세니까. 아니 고속도로가 가다가 정체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다른 변수가 사고가 나서 치울 때 막힐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GPS 찍어놓으면 가잖아. 목표까지는 가지. 근데 길이 뚫렸을 때는 단시간에 갈 거고, 길이 막혔을 때는 좀, 그죠? 막혔으니까 정체됐으니까 좀 늦게 가겠지. 그죠? 그게 누구한테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바가 거기라면 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한번 공부 길에 접어들면 다른 걸 못해요. 여기서 성공하셔야지. 그죠? 그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꿈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꿈을 향한 도전인데 여기서 좌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보다 더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쓰러지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겨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OT라고 이렇게 해서 국사 공부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그죠? 제가 학원 입장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부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거시적인 부분, 그렇죠. 그래서 과목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근데 작심삼일 100번이면 100번이면 300일인데 1년에 60일 까먹고 300일 공부하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내가 볼 때 한 250일만 제대로 해도 합격하지 않을까요? 그지? 대부분은 그걸 못해서 떨어지는데. 그죠? 그리고 제일 어설픈 생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아있는 순간이 공부하는 순간이에요. 끝나고 나서 몇 시간 공부를 더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이 자체가 공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배우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시간을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은 별로 효과도 없고, 그죠? 여기서 집중하는 게 최고의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원 생활 하셔야 돼요. 그지? 물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그죠?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영어 선생님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지? 아씨 뭐 식상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지? 근데 뭐 좋은 것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지?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다른 동강 보세요. 그죠? 뭐 공단기도 보고 해커스도 볼 수도 있죠. 뭐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충성할 이유도 없는 거고 강사한테 충성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면 뭐든 끌어다 보면 되는 거죠. 그지? 내가 보는 책 다른 거 봐도 되는 거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란 이야기예요. 왜?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그죠? 공부할 때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뭐 강사한테 충성을 다하고 학원에 충성을 다하고 이 미친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이에요. 합격. 그렇죠? 합격 외에는 없는 거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1년 동안 한번 파이팅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흔들리면 오세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 잘 안 오더라고. 왜? 맞을 것 같으니까. 잘 안 와요. 내가 와라. 맛있는 것도 사줄게. 그래 안 와. 그죠? 질문 좀 해라. 안 해. 왜? 맞을 것 같거든. 안 때려요. 굉장히 자상한 사람입니다. 보기하고 다르게 자상해요. 근데 자꾸만 이럴 것 같으니까 안 와. 그런데 찾아다니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이 다정스러운 우리 영어 선생님은 이 새끼 안 다정해요. 그죠?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말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 행정법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한테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국어 선생님 좀 무뚝뚝하고 이러니까 잘 이러고 이제 막 피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다정해요. 그러니까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는 진짜 선생님들 간의 팀워크가 잘 맞는 학원이고,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 되고 직원들하고도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잘해 주시면,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한번 1년 동안 이제 진짜 한번 파이팅 해봐야 되겠죠, 파이팅. 그죠? 근데 가다가 꼭 6개월 안에 국산이 씨팔하더라고.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지는 나도 알아. 줄이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죠? 1차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봐야지. 성인들이니까. 내가 막연하게 모르고 암기하면 좋아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잖아. 우리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우리말이고 내가 그 지식을 어디에다 써먹느냐 이런 말을 많이. 국사 어디에다 써먹느냐. 어디에 써먹어? 술안주에 써먹지 뭘로? 술안주 다음에 사극 볼 때 재밌잖아. 이럴 때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과목만 아니면 진짜 포기하고 싶은 과목이죠. 그럼 영어는 어디다 써먹어요?
영어 어디다 써먹어? 여러분 근무할 때 영어 써먹나요? 영어로 막 직원들끼리 소통하고. 이건 진짜 씨발 쓸데도 없는 과목이야. 당장 폐지해야 돼. 그렇죠? 국사보다 훨씬 쓰레기 같은 과목이야. 우리는 애국심이라도 있잖아. 이거 애국심도 없는 과목인데. 맞죠? 그지? 근데 시험 과목이니까 해야 하잖아. 그죠? 필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안 할 수는 없는 과목인데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하시란 이야기죠. 내가 그래 싫어했던 걸 이번에는 한번 잡아보겠어 이런 거라든지. 이 과목이 볼 때마다 싫으면 이 과목 잡겠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싫어하면 그 과목 잘해요? 뒤져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뭐 좋아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싫어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다음에 이 과목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나라에서 장려하는 과목이잖아. 맞죠? 나라에 장려하는 과목 맞잖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과목이지만 나라에 장려하는 건 맞잖아. 알아야 되는 과목이고. 근데 그 아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아보자 이런 거고. 다음에 일단 수업은 이해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안 되면 그 다음에 오세요. 그죠? 그게 또 나한테 맞는 것 같으면 그거 따라가시고, 이제 안 되면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외워도 되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최대한 한번 따라가려고 노력해보고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적응해서 이렇게 노력해보려고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이제 하시다 보면 보강도 좀 많이 할 거고 이럴 거예요. 뭐 저번 현대사도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저 새끼 뭘 저렇게 많이 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해봐. 학원에서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강한다고. 그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차 타고 내려와서 보강해야 돼요. 차비도 내 돈으로. 그죠?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은 알고 시험장에 가야 적어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으니까 하자고 하는 거지. 그걸 굳이 폄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건 똑같은 사람의 심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제가 뭐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낚시 같은 것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장이 뭐냐 그러면 똑같은 돈 받고 더 많이 주는 선장이 난 제일 좋더라고. 왜? 나 낚시 좀 더 하고 싶은데 씨발 막 들어가 버리면 열받아 죽겠어. 근데 어떤 선생님은 계속 막 해주는 거야. 그럼 나는 막 뽀뽀해주고 싶어 가서. 근데 씨발 내가 보강하면 쌍욕만 해. 이거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욕하는 사람은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학교 가고 싶은 사람은 더 알고 싶으니까 하겠죠. 물론 자기 시간을 좀 뺏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꿀 생각도 없고, 그죠? 올해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힘도 들 수 있고, 다음에 그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쉬운 영역은 좀 빨리 나가 보려고 하고, 다음에 어려운 영역은 좀 더 이렇게 하고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방법이 생기겠죠.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선택했고 또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죠. 일단 이런 때가 제일 좋은 기회인지는 알죠? 나중에 다시 뭐 할 거 없어서 이제 다시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때 애들 경쟁자들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학교가 힘들어. 근데 이렇게 경쟁률 줄어들고 유입 장벽이 조금 줄어들 때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어. 그죠?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내가 자꾸 수업 시간에 하죠. 주식은 언제 산다? 그렇지, 이렇게 나라 망한다 이럴 때 주식 사는 거예요. 장종재 같이 꼭대기에 사면 뒤지는 거야. 망해요. 무조건 망하는 거야. 그지? 주식은 그럴 때 사는 거거든. 마찬가지 준비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차근차근 잘하시면 진짜 좋은 기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어차피 슬프다고 해도 달리 방법이 없어. 그죠? 1년 동안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합격하는 거잖아요.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